네, 12조 사업 계획의 변경입니다. 요 사업 계획의 변경은 철도 사업사가 최초 제출했던 철도 사업 계획 내용에 만약 변화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이것은 국토부 장관에게 다시 그 내용을 알려야 된다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철도 사업자가 사업 계획서를 처음에 언제 제출했는지 보면 5조에 나와 있었죠. 철도 사업자가 면허 받을 때 철도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죠. 그럼 뭐 운행 구간은 어떻고 열차는 어디에 정차하고 운행 횟수는 뭐 몇 번이나 이제 운행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거기에 명시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이 사업계획 변경을 할 경우에 만약 변경사항이 있으면 국토부 장관에게 신고하면 되고, 다만 중요한 변경 시에는 국토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이제 인가 사항을 이제 살펴보면 벽지 노선으로 공익 서비스 비용 보상 계약 체결 노선의 철도 운송 서비스 종류를 변경하거나 다른 종류의 철도 운송 서비스가 추가되는 것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공익 서비스 비용, 그러니까 이제 아주 이제 열차가 많이 다니지 않는 벽지 노선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정부나 지자체에서 그 내용을 이제 열차가 운행하면 운행할수록 적자를 보니까 그 비용을 어느 정도 보상해주죠. 그게 바로 공익 서비스 비용을 보상해주고 있는 계약을 체결하는데, 그렇게 이제 보상 계약을 체결해서 보상을 받고 있으면서도 만약 철도운송 서비스를 만약 변경하거나 아니면 추가한다 하면 그 내용은 당연히 그쪽에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신고만 하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인가사항이다. 요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이제 보면은 이제 그리고 요 1호 같은 경우에 철도 여객뿐만 아니라 화물 운송 서비스도 함께 이게 포함된다는 거. 나머지는 2호, 3호, 4호는 여객 열차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자, 2호를 보면 운행 구간의 변경, 3호를 보면 정차역, 4호면 철도 노선별로 노선별로입니다. 노선별로 전체 구간이 아니고 4호면 철도 노선별로 정차역 신설을 폐지하거나 아니면 10분의 2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 그리고 4호를 보면 4호면 철도 노선별로 10분의 1 이상 운행 횟수가 변경되는 경우예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생각하면 운행 맨 처음에 이제 시작하는 곳과 종착하는 곳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운행 구간에 대해서 만약 변경이 있다. 아니면 거기는 정차역 또는 뭐 정차역의 신설 또는 폐지, 아니면 정차역에 이제 10분의 2 이상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리고 운행 횟수 1번, 2번, 3번, 4번, 5, 6, 운행 횟수 뭐 요런 부분에 있어서 운행 구간 그리고 정차역 신설 폐지 10분의 2 이상 변경, 운행 횟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인가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객은 화물은 2호, 3호, 4호에는 해당되지 않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화물 열차는 운행 구간 또는 정차역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죠. 운행 횟수도 없고, 이 물건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보내는 것, 그까지가 이제 중요한 거지, 뭐 운행 구간이나 이런 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여객에 대해서 이렇게 2호, 3호, 4호는 해당된다는 걸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여객 횟수와 관련해서 다만 공휴일 방학기간 등 수송 수요와 열차 운행 계획상의 수송력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로서 3개월 이내 기간 운행 횟수 변경은 제외한다. 뭐 공휴일 또는 방학기간처럼 이렇게 갑자기 어떤 운행과 관련해 갖고 조건이 변화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일시적으로. 그런 경우에는 계속 바꾸는 게 아니기 때문에 3개월 이내 운행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가사항 아니고 그냥 신고만 해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보면 원칙적으로 신고, 인가라고 되어 있는데, 신고는 보통 그런 어떤 형식상 요건이 만족되면 보통 수리가 되고, 인가사항이라고 하면 해당 내용에 대해서 국토부 장관이 인정을 해야지만 해당되는 거니까 인가가 더 승인되는 게 좀 더 단위가 수위가 좀 더 높은 단계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항
국토부 장관은 철도 사업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 계획의 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신고를 할 수 있고 그 외에는 중요 사항은 인가상으로 했는데 이 외에도 국토부 장관이 변경을 제한할 수 사업 계획 철도 사업자가 철도 사업 계획서에 변경을 할 경우 그걸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8조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그 8조에 보면 운송 시작 의무였죠.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철도 그 운송의 시작일을 정하거나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기간을 만약에 하지 않는 경우 그날에 이제 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16조에 따라서 만약 뭐 이제 면허 취소 또는 뭐 사업 정지, 사업 계획 변경을 할 수 있다고 이제 되어 있었잖아요. 되어 있거든요, 16조에. 그래서 그 중에 사업 계획 변경과 관련해서 노선 운행 중지, 운행 제한, 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 계획 변경 명령 받은 경우에 1년이 지나지 않는 경우.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 계획 변경하라고 명령을 해놨더니 철도 사업자가 그 명령을 받고 하루 이틀이나 한 다음에 다시 또 계획을 변경하겠다? 지금 그거는 인가사항이 아니니까 신고만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21조도 마찬가지예요. 사업 개선, 이제 뭐, 이게 안전이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서 국토부 장관이 사업의 어떤 개선 명령을 할 수가 있는데, 개선 명령 받고는 뭐 일주일도 안 돼서 다시 또 이제 바꾼다. 미행하고,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도 않고, 바꾼다. 그래 되면 그걸 제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철도 사고 규모, 그리고 발생 빈도가 대통령 기준 이상의 경우 그 기준을 보면 사업 계획 변경 신청한 날을 포함한 연도의 직전 연도 열차 운행 거리 100만 킬로미터당 철도 사고 사망자 수 또는 철도 사고 발생 횟수가 5년간 평균 10분의 2 이상 증가하는 거예요. 20% 이상 증가했다는 거죠. 5년간. 예, 그런 경우에는 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이. 다음 사망을 보면 1항과 2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절차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상황은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대통령으로 정한다고 하면 틀린 답이겠죠.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4항 국토부 장관은 3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된다. 예, 변경 신고를 하면 신고 사항에 대해서는 3일 이내. 우리가 지금까지 신고 수리 국토부 장관이 3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되는 게 앞에 몇 번 나왔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업계획 변경을 할 경우 그리고 철도 사업 약관 신고하거나 변경할 경우 부가운임 기준은 철도 사업 약관을 포함해서 하니까 철도 사업 약관과 당연히 똑같겠죠. 그 경우 그리고 여객 운임 요금을 신고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이 3일 이내 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리고 이제 여객운임 신고 같은 경우에 헷갈릴 수 있는 게 여객운임 요금 시행은 신고라면 3일 이내에 국토부 장관이 신고를 통지해야 되는데 철도 사업자는 여객운임 요금 시행 일주일 전에 개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여객운임 감면할 경우는 3일 이내에 그러니까 국민들이 열차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알 수 있게 3일 이전에 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객운임 요금 시행은 일주일 이내, 감면은 3일 이내 이제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역이나 어떤 이런 곳에 사업소나 이런 곳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3일 또는 일주일을 생각해 갖고 이걸 헷갈리시지 않도록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